우리가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때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있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기에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곤 했지. 그런데 얼마 전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 이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날이라며 만세를 외쳤지. 모든 산업은 데이터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제 미래를 이끌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 3법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틀인 셈이지. 그렇다면 데이터 3법 통과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 데이터 3법은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해놓은 3가지 종류의 법이야. 이 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신산업을 육성해보자는 국가적 목표로 2018년 11월 국회에 각각 발의됐어. 그런데 왜 법이 3개나 되냐고? 사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로 애매하게 나눠져 있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지.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관할하는 부처끼리 모여 교통정리를 한 것이 이번에 통과된 3가지 개정안이야.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의 내용이 담겨 있어. 우선 개인이나 기업이 통계 작성, 과학적 목적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줬어. 물론 여기서 공개되는 개인정보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야. 가명정보라 불리는 이 데이터는 기업 혹은 단체들끼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지. 표본 확보가 절실한 빅데이터 업계에선 숨통이 트이게 된 거야. 또 그동안 정부 부처마다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뒤엉켜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그 기능을 하나로 묶었어. 이번 법안 통과로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기업과 개인들은 여러 정부 부처의 핑퐁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 일명 데이터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말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금융회사들이야. 은행과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거든. 실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선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현재 우리는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이 제시하는 금융상품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잖아. 그러나 마이데이터라는 일종의 데이터 거래소가 생기면 개인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 얻은 금융기록이 모두 한 곳에 집결돼. 본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거래은행으로부터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지. 금융판 넷플릭스라는 말이 나올만하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전자의무 기록 도입률 덕분에 건강보험 데이터가 6조 건이나 쌓여있지만 활용할 방법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데이터, 처방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거지. 또 자신의 병원 진료 데이터, 검진 결과 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건강관리업체에 맡겨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것도 가능해진 거야. 내 건강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연계해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추천받거나 보험 할인 등도 받을 수 있겠지? 여기다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산업 등과 연계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곳에 흩어진 내 정보를 모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한다니 뭔가 뿌듯하고 유익한 제도인 것 같은데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내 사생활이 어디서 어디까지 공개될지, 언제 어디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일 거야. 물론 이런 우려 때문에 데이터 3법에선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보완할지에 대한 규정도 같이 마련했어. 우선 개인정보는 가명정보만 활용 가능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가려서 개인이 누군지까지는 알 수 없게 가린 정보야. 여기서 잠깐, 사실 비식별 정보라고 하면 가명이라는 말보단 익명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왜 굳이 가명정보라고 부르냐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익명 정보는 애초부터 익명으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 그래서 익명 정보는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기업들이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고 쓸 수 있어. 반면 가명 정보는 내 개인 정보를 다 수집한 후 가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면 충분히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지. 다만 이 기업들이 마음대로 쓰고 다룰 순 없어.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 거래 전문 기관을 통해 다른 단체 정보와 결합할 수 있게 조항을 마련했지.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도 다시 각 단체로 가져갈 땐 이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박아뒀어. 만에 하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처리자에게 데이터를 조합해 개인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했어. 이를 어기는 기업은 전체 매출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해. 앞서 데이터 3법이 바꿀 기업과 미래의 모습을 잠깐 상상해봤지만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고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아직 두루뭉실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만든다고 했어. 데이터 3법을 안착시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하나씩 마련될 거야. 데이터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 서비스가 증가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할 거야. 법과 각종 규제에 묶여 괴로워하던 기업들 입장에선 꿈만 꾸던 융합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지.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잡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때 막 싹트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도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